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인물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지식, 경험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남의 사업을 돕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고요. NFT 전문가협회 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신뢰성협회에서 그 사무총장으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라는 곳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하면은 그 물리적인 힘이 없이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통일 이후에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가 서로 잘 융합이 돼서 무리함이 없이 그 남북 간 교류가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일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2032년 올림픽은 이미 이제 그 호주 브리즈번으로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36년에 서울과 평양 올림픽이 동시에 개최되는 짓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 상생 네트워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의 그 특허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허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다음에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 원만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제가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라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가 지금 같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대통령도 또는 국회의원도 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약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공약을 직접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정치인들 또는 우리 지도자들을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서 우리 김기동 부회장의 아까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몇몇 분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몇 마디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본격적인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어디로 가는 버스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이 버스가 버스지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언어로 발음이 버스는 똑같은 버스가 되기 때문에 자꾸 메타버스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빨리 올라타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미래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에 연연하실 분들은 타지 마시고요. 미래로 가실 분들 이런 분들만 타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설레임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파고를 가야 될 텐데 그 알파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의 그 학구열 또 자녀들을 좋은 데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라고 그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역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시대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지금 와 있고요. 그 팬데믹 시대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지금 얻고 있고 우리 그 안에 좀 동승하고 있고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요즘 어린 것들 정말 싸가지가 없다. 비록 한자 말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요즘 어린 아이들 싸가지가 없다. 게임만 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을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나도 내 부모님이 키울 때 정말 싸가지가 없고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개구장이짓 많이 했고 이런 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은 걸 바랄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메타버스를 접하고 내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맨 처음 하는 게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좀 지나면 메타버스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우리 김기동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낙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낙인. 낙인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낚였답니다. 낚였다. 낙인? 낚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메타버스나 이렇게 낚여 있지 마시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낚아 넣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우사삼 다시 내가 특히 우리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말하고 너무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그 어느 목장에 갔더니 쭉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니까 박스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모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금이죠. 모금을 따는데 그 밑에가 도네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도네이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도네이션 해주세요라는 말씀하시는데 도네이션이 저는 그때 뭐라 했냐면 누가 이게 뭐지? 라고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도네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 모르신 분이.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돈 내세요. 돈 내라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또 낚인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우리 김기동 부회장께서 쭉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1876년이죠. 지금부터 약 한 150년, 145년 정도 전에 전화기가 발명됐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2020년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다른 분이 전화 발명가는 따로 있다. 라고 해서 이미 결정을 지금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자기 그 조수 왓슨에게 Hello, Mr. Watson, come in. come here. listen, Mr. Watson. 이라고 했던가요? 이 첫 마디가 전화에 통해서 나갔던 첫 그 음성이었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고 나서 2000년이 돼서 초고속 인터넷이 되고 2010년에 그 4G LTE 전화기가 나왔고 그래서 드디어 영상 통화 그다음에 모든 미디어들이 자유롭게 시임리스하게 스트리밍 되는 그러한 유동전화가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고글을 쓰고 VR이라고 하는 고글을 쓰고 자연스럽게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2G, 3G, 4G까지 이동전화 기술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왔고 어떤 일은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던 그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메타버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할까, 어떻게 확산을 시킬까 하는 일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플랫폼, CDPN이라고 하는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데이터,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서 발전되다 보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지만 그 인간의 능력이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주목해야 될 것이 MZ세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와서 손자, 손녀에게 그 스마트폰 쓰는 방법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보습학원회를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우리 손자, 손녀가 스마트폰을 잘 못 써서 왕따 당할까 두려워서 보습학원에 보냈어. 과외를 시켰어. 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결혼들 하셨고, 나이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낳게 되는지를 배우고 가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애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닥쳐서 몸으로 체득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왜 어려울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강해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결국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약해지져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기기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아놓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해보고 도출을 해서 그것을 발표를 시켰더니 유독 MZ세대에 해당하는 20대 이 세대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어떻고 VR이 어떻고 XR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래? 그러면서 다른 연령대들 봤더니 다른 연령대들은 AI가 필요하고 VR이 필요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고화상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왜 이 세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유독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해서 그걸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지금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자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고 AR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VR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재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는 이미 그것이 다 이제 체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꼰대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꼰대 정의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끝나면서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게더타운이라든지 마인크래프트, 러블록스, 포트나이트, 뭐 해봐요, 동물의 숲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 V스토리라고 하는 것과 프레임 VR이라는 것을 더 추가를 시켜야겠고요. 또 이 외에도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최고다, 어느 것이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S21을 내놨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S21을 쓰고 있느냐? 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손에 잘 익은 그 기기가 최고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V스토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V스토리의 플랫폼을 가지면 이렇게 IT 사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원격 교육을 하는 곳, 원격 회의를 하는 곳, 제조업에서 디지털 부동산 하는 것, 미디어, 금융, 레저, 게임 이런 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훨씬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30배, 60배, 100배 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어떤 그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필드 야드에서 또는 강당에서, 회의실에서, 교실에서 각종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고요.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설계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일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도 있고 뭐 이렇게 추모관을 만들어 놓고 추모를 할 수 있는 납골당을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없이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납골당을 이제는 곧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우리 추모관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추모관은 우리 바로 앞에 있어. 컴퓨터 화면에서 우리 하면 돼. 이렇게 켜놓고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종 공연들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가동 공장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직접 하나씩 데모를 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오늘 저녁에 또 이 VR에 대한 그 세미나를 지금 하거든요.
9시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채팅창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 링크 주가 비슷한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또 좀 중지하고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올려드리는 그 자료를 보시고, 이 V스토리 플랫폼을 설치를 하시면, 이러한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치 과정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이 플랫폼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 있고요. 각 캠퍼스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들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스타디움 같이 되어 있는 형태부터 각종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각형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고요. 제가 서 있는, 저는 이렇게 화살표 커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데, 지금 현재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게시판에 가서 좀 보기도 하고요. 어떠한 단체들이 나와서 이 지금 오늘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공지사항을 가서 보면은 오늘 핵심 교연 시범 수업 직무 연수라고 하는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지난 9일 날 있었고요. 자, 제가 이제 들어와서 오늘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안내 데스크의 안내 요원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 들어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각종 강당이라든지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럴 때는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극장, 컨벤션 센터, 아이콤이 2022라고 해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들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했던 그런 행사장이 있고요. 오디토리움, 운동경기장, 그다음에 전라남도 교육청 캠퍼스, 그다음에 셀시아 캠퍼스, 사무실, 회의실, 그다음에 AIMS 캠퍼스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AIMS 캠퍼스는 저희 AI 메타버스 NFT 협회의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원장실, 사무실, 보드룸, 컨퍼런스 홀, 교실, 강당, 팀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만 몇 가지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리고 더 자세한 것들은 따로 나중에 세미나 시간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따로 알려드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가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약간 이동하는 시간에 이렇게 화면이 잠깐 바뀌면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안내 데스크에 안내원에게 묻지요. 자, 사장님은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가 목양실을 찾는다 하고요.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서 안내 데스크에 와서, 자, 이번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물을 수 있고요. 또, 목사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뭐 이런 것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는 지금 저희 협회 사무실로 해서 보겠습니다. 회장실 있고요. 부회장실 있고요.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 배경 한번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없애고, 그냥, 맨 바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회장님,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은혜로운 날이시죠? 들어오셨으면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주어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맞게 이렇게 책상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4면이죠. 4면 중에 이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띄워놓고 PT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보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뭐를 한번 올려보냐면 마커스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내용을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했더니 소리 공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공유를. 이렇게 찬양대의 영상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또는 여기에다가 PPT 자료를 올릴 수가 있고, 또 문서 자료를 올려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주보도 여기다 올려놓고 볼 수도 있고, 예배인도를 이런 이야기를 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커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물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예배 시작 5분 전인데 또는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듣거나 거예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콘티 한두 다 개만 잠그면 문이 닫으면서 한두 곡만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지? 안에서는 이 밖이 보이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딱 잠을 깨고 꿈이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무실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불안으로부터 딱 벗어나는 또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또 나오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무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선교회별로 또는 목장별로 이런 방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말고 그러면 다음은 보드인데 회의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화면이 이제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화면에 내가 필요한 영상들을 띄워놓고 여기 서서 발표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인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여기에 영상을 지금 띄워놨는데 메인 화면에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띄워놓고 여러분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폭포 이름이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비행기만 24시간을 타야 되는 먼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 김명현 박사님의 그 설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마커스의 찬양
이런 것들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또는 오늘도 여기에다가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저의 감사하고 모습을 기쁩니다. 이렇게 보여줄 그 수도 있습니다. 예배 인도를 이제 제 순서가 오면은 지금 부담이 카메라가 커서 줌에서 지금 그런지는 공유를 하고 있기 모르겠지만 항상 때문에 꿈을 꿔요. 지금 저기 보여주는 것은 어떤 또 그 꿈이냐면은 노트북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보여주고 예배 노트북 시작 뒤에 있는 5분 카메라는 전인데 이 콘티를 모니터 하나도 뒤를 못짠 보여주고 거예요. 있어서 새까맣게 나오는데요. 아니면은 막 콘티 이 한두 개만 영상들이 여기서 있고, 바로 아니, 나옵니다. 한두 그리고 곡만 있고 여기에다가 너무 어떤 놀래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업로드를 하지, 시킬 어떻게 수가 하지? 있는데요. 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딱 이 잠을 사진 깨고 한번 업로드를 한번 시켜볼까요? 꿈이었구나라고 이제 여기를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불안으로부터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콘티를 짤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료가 지금 참,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러 조금 모양의 뭐가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나를 죄어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딩이 충분히 지금 안 되고 좀 넘어가 정말 크게 버리는데요.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은 내가 다음 이제 세미나 시간에 마주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로딩룸을 사용하는 준비 방법을 시간을 좀 우리에게 보여드렸고요. 주시지 않았나. 날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다음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컨퍼런스 스스로 온 것 홀에서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초청하시고 것을 한번 부르셨기에 보겠습니다. 허락하셨기에 어떤 식으로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할 함께 할 수 것인지 하는 있는 거라고 것인데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까 사진이 지금 올라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좀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상하다. 지금 컴퓨터 지금 이제 사진이 이제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질 않는데 여러분들 손 닿은 건 모조리 씻고 싶은 요즘. 강당으로 핸드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강당으로 한번 가서요. 자, 강당이 여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면은 자, 이런 광경이고요. 안에 올라가서 이제 보면 자, 이런 모습이죠. 여기 돼서 지금 현재 약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조금 내가 좀 교회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300석 정도, 한 100여 석 정도를 더 늘립니다. 이렇게 더 늘리고요. 또 더 한번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우고 줄이고, 그래서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우리 개척교회야 좀 자리를 좀 줄여야 되겠어 하면은 이렇게 줄이고, 우리는 성도가 좀 많아 좀 키워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오고 가고, 내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고 가고 하면 조금 이제 산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참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좌석에 강제로 앉히는 그 기능을 켜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자리에 착석을 할 수 있고 되고요. 또 조명을 우리 강단에만 비춰주고 여기를 어둡게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화면이라든지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에 내가 뭔가를 한번 올려볼게. 그래서 뭔가를 올리는데 뭘 올릴까 하면은 자, 이러한 내용을 한번 내가 올려보자.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또 여기에 내가 또 주보를 올리든지 필요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내가 설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보면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 또 여기에는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러한 것 내용, 또 여기에는 뭐 공지할 또는 보여드릴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니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보냐면, 어디는 교실. 교실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뭐, 중등부, 유년부, 또는 뭐, 청년부, 이렇게 해서 각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액자들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 여기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바다회를 한번 합시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컨벤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컨벤션 센터에서 바다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혹시 코엑스나 이런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면은 이렇게 이제 안내 데스크가 있고요. 뭐 등록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스크린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내용을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홀, 컨벤션 센터에 메인 홀에 들어갔더니, 지금 이 광경은 조금 눈에 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부스가 있죠. 그래서 이 부스를 뭐 줄이기도 하고 크게 키우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가, 이제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우리 교회 로고를 여기다가 올려놓거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다 또 스크린도 이렇게 4개가, 조그마한 것도 4개가 있고 크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로고나 이렇게 포스터를 또는 로고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로고를 한번 바꿔볼까요? 로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물매도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로고 중에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그렇지 않는데, 지금 뭔가 제 컴퓨터에 무슨 원드라이브가 지금 꽉 차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뭐가 좀 오작동이 좀 돼서 그러는데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번호만 좀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컨퍼런스 홀에서
뭐 교회를 소개한다거나 또는 각종 특산품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여기에서 페이 기능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페이 기능이 들어온다 그러면 페이팔이나 이런 이제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기는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에서 이 채팅창에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주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결제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뭐 그 물건도 좀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네, 운동 경기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동 경기장 현재 농구장만 지금 해놨네요. 축구장도 있긴 있습니다. 축구장인데 지금 그냥 농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은달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은달님 제가 하는 말씀 들리신가요? 네, 들려요. 네. 네. V소리 마이크는 꺼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1번 누르고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실 때는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볼을, 여기까지. 볼을,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네, 한번 쳐보십시오. 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춤 한번 쳐볼까요, 우리요? 오른쪽 아바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춤 한번 춰보시죠. F7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까? F7 한번 눌러보시죠. 끝날린 네, 잘 차고 계십니다. F7 한번 눌러보시죠. F7. F7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끝날림, F7 한번 눌러보세요. F7. 이렇게 축제가 끝나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춤도 출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또 비치가 해변이 있는데요. 해변이 지금 안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다시 한번 좀 세팅을 다시 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자, 시간이 지금 13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 Q&A 시간도 있고 해서 하는데요. 자, 이제 들어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 회의를 이것으로 할 수 있나요? 예배, 설교, 기도 등은 네, 가능합니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직접 대화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아바타로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리얼하죠. 줌은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직접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강당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직접 목사님은 여기 강당에 올라가서, 여기서 설교를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다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화면만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화면을 여기에다 다 띄워놓기도 하고 자료에서 띄워놓기도 하고 어떤 화면을 크게 보일 것이냐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나마 V소리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정의해 드리면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아까 라이프 로깅이나 또는 미러링이나 가상현실이나 가상세계나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우리 김기동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러한 세상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어차피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렇게 거니시다가 너무 심심하시니까 야, 우리 내가 가서 놀 수 있는 가상세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지구에다가 그런 메타버스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천사들도 들어와서 놀기도 하고 사단도 와서 여기서 살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 하다 보다가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기영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해야 될지 아니면은 선교사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조찬 기도에 한번 이제 뭐죠 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찬 기도회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장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생각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이 V스토리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남겨놓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V스토리를 쓸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V스토리에 아까 은날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볼도 사셨는데 은날님은 멤버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와서 이 방을 바꾸고 꾸미고 있게 하는 일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한을 드려서 그 방을 꾸미고 뭐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권한을 드릴 건데요. 저에게 이렇게 사용해 보실 의사가 있으셔서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 이렇게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시도록 해드리겠고요. 이 V스토리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제가 적은 인원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좀 쓸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금년 말까지는 계속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그 교회의 임대료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그래서 집회를 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꼭 그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이 V스토리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잠깐만요, 보세요. 자, 이제 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제 다 중지하고요. 이 V스토리가 제페토나 또는 로블록스 같이 게임이나 하는 또는 어린이들이 서로 사귀고 하는 그런 일들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플랫폼보다는 조금 집회나 비즈니스적인 이런 쪽으로 오리엔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진짜 땅 끝까지 전달되고 더욱더 커지고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